자, 성은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질문은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조금 가능하면 답변을 조금 명확하게 좀 짧게 그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보 담당관님. 예, 공보 담당관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신문이나 방송 매체 등을 통해 추진 중인 교육 정책이나 주요 예산 등을 홍보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좀 시의회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 저희들이 모르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나가고 우리가 또 늦게 또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문의하고 질의하는 그런 과정들이 막 일반적인 업무는 괜찮은데 거기 뭐 예를 든다면은 뭐 예산이라든가 예산이 지원된다라든가 앞으로 지원돼야 할 사항들이라든가 또는 뭐 기관 설립을 한다는 그런 소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나중에 또 예산 심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먼저 그런 것들이 발송되고 하면 사실 저희들에게는 부담감스러운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기관이 새롭게 설립된다라든가 예산이 또 소요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의회하고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지금 우리 공부 담당한 쪽에서 내가 보니까 2018년도에 우리가 각종 홍보를 우리가 집행했는 내용을 보면 2018년도에 4억 9천, 2021년도에 6억 천 해서 약 24%가 지금 이 홍보를 홍보하는 데 많이 이렇게 예산이 지금 집행하고 있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 보면 페이지 19페이지에 보면 주요 언론 보도 해명 자료를 이렇게 계속 내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혹시 교육청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홍보 담당 쪽에서 또 이렇게 해명 자료를 내고 이런 활동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하고 같이 한번 말씀을 더 드릴게요. 같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며칠 전에 11월 8일 경상일보에 우리 노익희 교육감이 교부금 개편 때 이제 무상급식 등의 복지를 차지된다 하는 내용을 이렇게 또 했습니다. 저도 이 내용 뭐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최종길 정책관님께서 늘어나는 교육재정, 미래 교육 환경 개선에 투자해야 된다 하는 말씀도 부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또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1월 9일 또 똑같은 명약으로 또 뭐가 나온다면은 울산교육청 교부금 축소 내년도에 6% 줄어든 2조 3,945억 이렇게 또 나왔어요, 신문에. 그런데 저는 이런 것들이 계속 교부금에 대한 어떤 일맥상통한 내용들이 계속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진실하냐, 이게 팩트냐 이거지. 왜 그러냐니까 내년도 우리가 예산 쪽에서 저에게 가지고 오는 내용을 보면 아까 신문에 나왔던 것처럼 2조 3,945억을 이걸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2년도 본 예산이 얼마냐면 2조 240억이거든요. 그러면 몇 프로 늘었느냐 하면은 약
18.3%가 본예산과 본예산을 대비했을 때 18%가 늘어났는 겁니다. 그런데 6%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건 뭐냐? 지금까지 토탈 추경까지 포함해서 2조 5,500억이거든요. 그 기준에 내년도 2조 3,945조니까 6% 줄어들었다. 이렇게 팩타를 왜곡해버린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18%가 늘어났는데 6% 줄어들었다. 그러면 이 신문을 본 우리 많은 어떤 교육 관련 학부모들랑 학부들은 부서로 교부금 자체가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지 않나.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인천에서 봅시다. 동아일보 인천교육청. 인천교육청은 5,500이 늘어나서 11.6%가 늘어났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데 우리 18%가 늘어났는데도 우리는 자화자찬은 고사두고 6%가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언론을 누가 적었는지 울산신문이나 이런 데서 적었는 거는 어떻게 적었는지 누가 적었는지 무슨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적었는지 모른다. 그러면 공보 담당관에서 여러분들 잘 아는 해명 보도라도 내줘야 된다 이거지. 무슨 뜻이 이해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그게 아마 울산신 기자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에?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은데 결산 기준으로 그러니까 기사를 쓰다 그럼 보니 그렇게 하든지 이 기준 자체가 본예산 대비 본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네. 추경 2번 그러면 내년에 추경 안 할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 그 맞습니다. 빨리 그런 것들은 그 기자들에게 정확하게 팩트를 다시 이야기해 주셔야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즉시 출입기자 전체에게 사실이 아니라고 공지를 했고, 그리고 다음 주에 교육감님 예산 관련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예산 관련 문제는 좀 그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따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예산을 2018년 대비 한 4분의 1, 그러니까 25%씩이나 이렇게 증가시키면서 이런 내용에 이게 참 사실 민감한 연속적으로 지금 시리즈로 지금 나가는 그런 상황에 이러한 오보가 발생됐다고 하는 데서는 상당히 저도 무슨 의도일까? 마치 우리가 뭐 시에서 뒷다리 잡고 있다라든가 뭐 이 정부에서 뭐가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오판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해명 자료를 여러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명 자료를 빨리빨리 보내가지고 이건 아니다고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로 저기 정책관님, 정책관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존경하는 우리 강대기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각종 위원회가 2020년도에는 우리가 21년도, 22년도, 21년도에는 우리가 81개 위원회가 있었고요. 네네. 22년도에는 33개, 83개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미개체가 보면 38%가 지금 미개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을 우리가 예산과 집행도 보면 2020년도에는 69.7%, 2021년도에는 65.1%, 2022년도에는 19.4%밖에 지금 예산 집행도 안 되고 있어요. 과연 무용무실한 어떤 위원회를 이렇게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인가? 부분적으로 뭐 통폐합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 개편하든지 좀 실용적으로 하는 것도 뭐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위원장님 말씀 뭐 지당하시고 저희들도 뭐 매년 2회 정도씩 이렇게 각 부서별로 좀 위원회와 관련해서 하고 있지만 이제 부서에서 하는 이야기는 법정위원회니까 이 위원회를 폐기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 같으면 유사위원회 통합해서 좀 운영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기조를 계속해서 좀 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지금 상당히 그 난감해하고 있고 또 서로가 우리가 지금 교육국이라든가 행정국을 통해서 지금 감사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악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새로운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무용무실한 이런 것만 쭉 깔아놓고 뭐 하겠다 이런 뜻인지 제가 안타까워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 감사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김기 감사님 최근에 오셔서 좀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울산에 대한 느낌은 이제 뭐 처음에 그 약간의 그 공업도시 그런 데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바다도 있고 전경도 좋고 이곳이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울산에 대한 느낌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업무도 또 이제 전에 했던 업무랑 또 비슷하고 해서 우리 직원들과 재미있게 일하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예, 다행입니다. 그래서 매년 교육청에서는 뭐 종합 감사도 하시겠지만 네, 특정 부분에 대한 감사도 지금 실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특정 감사에 대해서 좀 매년 너무 똑같아요. 똑같은 거 뭐 예를 든다면은 뭐 관리자 퇴직 전 또는 시설 학교 재무 감사, 학교 급식 실태, 운동 실태, 방과 후 위탁 운영 실태, 막 계속 이것에 머물러 있단 말입니다. 네, 그죠? 그래서 네. 이 특정 감사하기보다는 어떤 면에서 정규 감사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항목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특정 감사라고 하는 거는 그 해에 아니면 그 시대에 또 우리가 또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이슈에 대한 어떤 사업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감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예를 든다면 사실 여기 뭐 이야기 서로 나눔 학교에 대한 운영 시스템은 어떡하는지 진짜 잘하고 있는 건지. 예를 든다면 뭐 또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린 589억이나 많이 들고 있는 전자칠판이라든가 스마트폰 거의 뭐 한 천문학적인 돈 아닙니까? 이런 데에 대해서 보급할 때 또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서 계획된 내용들이 제대로 지금 준비되고 하고 있는지 또는 일상회복 뭐 학급 운영비 많이 줬지 않습니까? 100만 원씩 줬는 것이 제대로 사용되는 건지 또는 걸식소라든가 도서관 등 현대화 사업비는 정말 타당한지 또는 마을 공동체 사업비는 정말 우리 공동 마을 사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건지 또 행복한 학교 우리 방과 후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는 좀 체계적으로 순리적으로 또 시스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또 국회라든가 시의회 어떤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맞춰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똑같은 일을 반복하니까 좀 감사 기능이 좀 선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을 그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그 특정 감사를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학교 급식, 방과 후 학교 물품 계약에 좀 집중이 된 부분은 있는데 그게 이제 외부 청렴도하고 또 학부모들의 어떤 그 만족도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밀접하게 외부 고객하고 이 관련이 있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또 학부모 만족을 위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집중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관에 나가면 저희가 예산 회계는 가장 먼저 집중적으로 종합 감사를 할 때 다 보고 있습니다. 특정 감사도 물론 필요하지만 종합 감사를 나가면 가장 먼저 집중적으로 보는 게 예산 회계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우려하신 부분은 그 종합 감사에서 어느 정도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특정 분야 그 감사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이런 항목들을 좀 다시 검토해보고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관이 지금 소속돼 있는 게 교육감 직속 소속돼 있죠. 부교육감님 직속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것을 교육감 소속으로 직접 할 수는 없습니까? 그건 조직 쪽의 왜냐하면 좀 문제라서. 독립적이고 이렇게 네. 되는데 이 감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스라이팅 같은 느낌이 팍 들어요. 아까 여론조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믿는 것만 믿도록 해주는 거. 또 마치 감사 자체가 그 일에 대한 어떤 합리성이라든가 그런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기능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도 절대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조금 안타깝다는 그런 일상에 있는 관리 감독자들이 해야 할 의무일 수도 있어요. 지금 감사관에서 해야 될 일은. 네. 뭐 제대로 여기에 지금 감사했던 내용들 보면 관리자가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관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독립적이고 네. 아주 이슈적이고 이런 것들도 편향되지 않는 그런 뭐 하는 것들을 함유한 그런 감사를 해야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도 충분히 독립된 입장에서 중립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저 같은 외부 기관에서 감사관을 이제 임용을 한 자체가 그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감사를 위해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희는 최대한 우리 시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바 없게 독립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제가 정가가 21범입니다. 안전사고 한 번 날 때마다 별이 하나씩 달리더라고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사람이 많다 보면 그런 어떤 문제점도 많이 발생되고 결국은 책임자가 다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오전에도 이성영 의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뭐 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 결국은 공무원 사회에서는 진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을 제대로 하다가 실수했는 것이 아닌 거죠. 네네. 같이 판단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특히 그 공보 담당관님 또 정책관님, 감사관님 사실 굉장히 세 군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 중심을 읽어버리고 균형을 읽어버리면 정말 이 울산 교육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 분이 정말로 굳은 목에 뭐가 들어오더라도 정확하게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오늘 이 자리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치관이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세 가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존경하는 권순웅 의원님, 안대롱 의원님, 예. 오질이 이어가겠습니다. 정책관님, 행감자료 209페이지인데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안 조정 의견 해서 학폭 광고 제작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이거 시간이 또 예, 찾으셨죠? 네네. 우리 이거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학폭 예방 광고를 제작하자 해서 예산을 3천만 원을 요구한 건가요? 이제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예를 들자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요구한 예산을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예 잠깐만요. 예. 요구한 예산을 과에서 요구한 예산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제 조정한다는 의견을 낸 겁니다. 조정한다. 예. 그럼 반영 금액이 마이너스 3천만 원 이거는 뭐 그렇습니다. 요구한 데서 마이너스 3천만 원을 깎겠다. 요건 얼마 했었죠? 그거는 자료를 그때 2021년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여하튼 반영 현황에 학교폭력 예방 광고 제작은 학교폭력 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짐, 대상인 학생들이 텔레비전을 보지 않음, 또한 광고로 학교폭력이 예방되지 않음. 이 의견은 정책관에서 반영된 의견인가요? 아니, 이건
그 심참여 예산위원회에서 위원회에서 네, 이런 의견을 제시를 제시해서, 했다. 예, 그래서 예산이 일단은 깎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이유가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삭감한 거죠. 이제 담당 부서에서 이제 수용을 이제, 그러니까요. 예, 이 그렇습니다. 합당하니까 네네, 예산을 반영을 안 하는 거죠. 네네. 그죠? 그러면 7페이지 우리 공보 담당관님, 예, 공부 담당관입니다. 2021년도 감사 자료에 보면 학교 앞 교통안전, 학교 폭력 예방 해서 라디오 캠페인, 뭐 교통안전, 뭐 학교 폭력 예방 뭐 해가지고 방송 캠페인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시민예산참여위원회에서 의견을 냈고 이걸 수용했던 과의 입장과 우리 공보 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반영한 입장과의 차이는 뭘까요? 그 부서 같은 경우는 아마 별도의 광고를 제작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저희 홍보 예산 중에서 뭐 학교 폭력이나 교통안전, 뭐 교육 정책에 관련된 부분은 따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판단 자체가 과별로 다르단 말이네요. 일단 뭐 민주시민교육과는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편성이 되지 않았을 그러니까 이 거고요. 이유를 수용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이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TV를 보지 않는데요. 그리고 광고로 학교 폭력이 예방되지 않는데요. 이게 이유로 들었고 이걸 수용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산이 삭감됐죠. 근데 우리 공보실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별로 이유가 다르다는 이유로 TV 방송, 뭐 라디오 방송에 예산을 태워서 홍보를 하고 계시네. 이런 부분들은 좀 일체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학폭 문제는 좀 중요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거 뭐 제일 우리가 홍보할 때 제일 효과적인 홍보가 뭘까요? 요즘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나 언론 매체, 맞습니다. 그죠? 이게 제일 효과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 그런데 이 이유가 TV를 안 보고 광고로 학교 폭력이 예방이 안 된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보실과 입장이 다르다는 부분이 크게 저는 좀 이 정책 방향성과는 뭐 좀 안 맞다. 좀 같이 맞춰서 정책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같이 공감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죠? 예, 뭐 학폭은 뭐 TV 광고나 라디오 광고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나 학생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매체를 통해서 좀 일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기 그러니까 여기 때문에 라디오 캠페인 하셨잖아요. 예. 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과를 떠나서 이런 우리 교육청의 대표적인 정책 방향성과는 과를 떠나서 같이 맞춰서 가야 된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견이 있나요? 예, 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협력 담당관님, 우리 그 감사자료 71페이지에 맞춤형 학부모 교육 운영 실적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 교육 영역이 해피로 해서 쭉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는데 우리가 요즘에 그 교권 침해나 뭐 그런 어떤 교사들에 대한 어떤 그 폭력 행위, 학생들의 폭력 행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기사화되고 있는 것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은 학교만의 교육이 학교만의 영역이 아니고 그리고 학생만의 영역도 아닙니다. 학부모들이 함께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고 같이 나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자, 교육을 보면요. 인권교육은 두 번째 P, 성교육, 인권교육이 있어요. 이건 학생 인권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근데 어느 교육에도 학부모에 대한 인성교육이나 예절교육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부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인권에 대해서만 강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방패막이 되어서 교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 그 교육국 자료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중고 교감 선생님들이 워크숍을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거기에 교권 침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가정의 인성, 예절 교육에 부재가 있다가 과반수가 넘었고요. 그리고 학생 인권 강조 확대가 14.1%, 교사 학생 인권 이해가 서로 안 맞다, 상충된다 15.2%, 교사의 존중이 부재가 있다 20.2%, 잘못된 학생 인권 교육과 시민 교육이 탓이다 19.2%입니다. 이 결과치만 보더라도 우리 교육청의 교권 침해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 또한 즉각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반영을 해서 그 결과로 나타내어져야 되는데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인성교육이나 예절교육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협력 담당관님, 예. 저희들이 뭐 인성 교육을 갖다가 저희들이 배제시킨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또 중요하고요. 그 부분은 가정과 연결을 해야 된다.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인성 교육을 펼치는 과정에서 그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 문제냐 이 문제는 이제 부서에서도 예, 맞죠. 인성 교육 중요하고 배제 안 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다만 학부모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리고 하나의 예로서 조금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이번에 아프간 특별 기여자 학부모들 대상으로 아프간 학부모 대상으로 저희들이 학생들이 우리 학교 생활을 원만하게 적응하기 위해서 학부모들도 우리 학교 생활 적응과 관련된 인성교육 크게는 넓은 범위에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기획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넣은 게 학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넣어서 5강으로 아프간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국에서는 이런 학폭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니까 같이 좀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해서 교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그거와 함께 발맞추어서 우리 아프간에 있는 아프간 기여자에 대한 부모 교육만 인성 교육을 넣을 게 아니라 우리 학부모들도 이런 교육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감사 자료에 따르면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더 써주시면 인권도 중요하지만 인성과 예절이 바탕이 돼야지 인권이 서는 거거든요. 인권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 인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성에 대한 부분을 한 3분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인성에 대한 부분을 먼저 강조를 좀 해주시고 그 후에 인권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 교육에 이런 인성교육, 아이들의 인성교육, 예절교육을 좀 포함시켜 달라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는 학부모들이 자발적 20명 이상 되면 신청하면 그 주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학부모님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그죠. 좋겠고. 저희들도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의원들이 하는 부분보다는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지만 교육청에서 더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을 빠지지 말고 넣어달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관님 짧은 겁니다. 페이지 211페이지입니다. 마을 교육 공동체 운영 시 장애인 학생 의무 참여가 시민 의견이에요. 그래서 예산 반영이 됐습니다. 마을 학교, 마을 방과 후 학교 운영에 600만 원인가 태워졌네요. 보고 계십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의무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백과사전 제가 읽어드릴까요? 찾아놨어요. 네, 반드시 가야 된다는 그런 의미. 그죠. 구속이라고 해요. 규범에 의해 부과되는 부담이나 구속. 도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규범에 근거하여 인간의 의지나 행위에 부과하는 구속이 의무라고 합니다. 백과사전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장애 학생들에게 의무 참여에 대한 부분을 이게 강제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인지 선택권을 줘서 가야 되는 부분인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묻고 싶어요. 이게 강제성이란 부분이 시민 의견인데 우리 반영 현황에는 마을학교, 마을방과후 학교 운영에서 의무 참여를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제가 볼 때는 예. 이제 장애 학생 학부모님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의견을 낸 것 같고 그게 마을학교 운영, 방과후학교 운영할 때에 장애인 학생들도 배제시키지 말고 좀 참여시켜 달라는 의미로 그죠. 아마 그러면 그런 의견을 의무 낸 것 참여란 부분이 아니라 네. 물론 이게 장애인 학생을 둔 부모의 의견인지 아닌지는 이 자료에는 확인이 안 됩니다. 다만 이 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의무 참여에 대한 부분보다는 선택적 참여가 맞는 용어 같아요. 예, 그래서 물론 우리 장애인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죠. 예, 요즘은 그러니까 더 많이 용어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간단한 거라서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 나중에 추가 질의 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강계 의원님. 오전에 이어서 예.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육협력 담당관님 봤을 때 예. 우리가 협약 기관하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좀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어떤 기관 단체여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예. 제 말이 공감은 갑니까? 예, 공감 갑니다. 그럼 공감 간다는 말은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뜻도 알겠네요, 그죠? 그 부분은 뭐 제가 근데 근데- 뭐든지 예. 우리가 제3자가 봤을 때 네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예. 우리 애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단체 기관이어야지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한쪽으로 편중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 모양도 좋지가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것 말고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특히 민주시민 교육 관련해서는 참 많아요. 그런 단체가. 예? 그래서 나중에 우리 교육협력 담당관님 제가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그런 어떤 협약 단체들이 MOU죠 해서 들어가서 하고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그래야 우리 교육협력 담당관님 또 강대길이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는 맥락이 뭔지를 정확하게 깊이 있게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육청과 MOU를 맺은 그런 단체들은 한번 좀 쭉 한번 살펴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공정성과 객관성에 얼마나 유지를 하고 있는지를 꼭 살펴보시고요. 그다음 우리 감사관님이죠. 감사관이죠. 470페이지네. 이게 뭐지? 이게 요구 자료 두꺼운 책이네요. 그거 보면은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받은 어떤 그 현황 조치 결과가 쭉 나와 있는데 네. 471페이지에 2021년도 죄송합니다. 세 번째 거 한번 봐주실래요? 네. 학원업 종사자 연수 관련해서 불합리를 개선하겠다 해서 이게 이행 완료가 돼가 있는데 네네. 자, 그 조치 내역을 보니까 연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원업 종사자 집합 교육에 대한 행정의 비효율성이다. 집합 교육을 어떻든 비효율적으로 받는가 봐요. 그리고 참여자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는 방안으로 온라인 연수를 했다. 그죠? 네. 그 감사관님은 잘 모르겠죠. 이 온라인 연수 하시는 거 보셨어요?
혹시 그 우리 감사관님 언제 와서 모르잖아요. 그 뒤에 혹시 그 뒤쪽에 계시는 분들 요 관련해서 연수하는 과정을 보신 분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거 지켜봐야 될 거잖아. 누군가는 연수가 잘 되고 있나 없나를 한 번쯤은 체크를 해봐야 그게 정상이잖아요. 아무도 하는 걸 모르는가 보네요. 자, 그러면 막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지를 이야기할게요. 이 집합연수라고 하는 게 그 단체마다 다 아마 다르겠지만은 학원의 경우에 집합 교육이 굉장히 필요해요. 왜 그런가? 학원업을 운영하는 데 가보면은 회계, 제일 중요한 게 회계잖아요. 회계. 그 다음에 안전보험부터 시작해서 애들 다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소방. 이 세 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떤 업을 하더라도 가장 무서운 법이에요. 맞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게 집합연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거금을 주고 강사를 모셔와가지고 우리 학원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비효율적이다, 참 가기 싫다 해서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온라인 연수인데 제가 한번 들어가 보니까 기가 찹니다. 우리 우리 저도 학교 운영위원장을 한 16년 동안 했는데 강북이죠. 저는 동구니까. 거기에 보면은 연수할 때 전에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들어가서 비밀번호 주면은 그거 가죠. 쳐놓고 내일 해도 됩니다. 그거 다 인정 다 돼요. 그거하고 똑같이 하고 있다. 지금. 자,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떤 단체에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수자들은 그 단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자기를 찢고 뽑고 해서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서 한 단계 나아가는 게 단체예요. 이런 사단법인 단체를 참 할 일 없다. 우리 교육청에서 이걸 가봐도 한다? 네? 한번 좀 적어보시고 단체에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 끼지 마세요. 왜 이렇게 능력 있고 아까운 분들을 그런 일에 투입을 시켜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이행 완료가 되어 있다 하길래 감사관님 한번 좀 보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이걸 갖다가 이행 완료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게. 지금 감사관님은 아마 제가 하는 이야기를 아마 뜻을 모를 거예요. 지금. 시간 나실 때 한번 꼼꼼히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정말 외람된 말씀이지만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아마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도 개선 권고 온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이제 그 제도 개선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합 교육에 대한 어떤 불합리성이 있으니까 온라인 교육으로 해라, 아마 제도 개선 권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이제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여러 가지 평가랑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한 걸로 보이고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바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걸 다시 집합교육으로 바꿀 수 있는지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고, 온라인 교육은 잘 이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 해당 과에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해당 과에도 한번 여쭤보시고 그런 것들을 좀 협조해 나가게. 일단은 이 부분은 이미 지나간 이야기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반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이제 더 중요한 거니까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고 묻는 김에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자, 앞에 보니까 유치원 관련입니까? 네, 460페이지인가? 유치원 감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앞에 모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감사 위주 하지 말고 계도 위주를 해라. 참 좋은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또 이야기한다고 내가 또 사립 유치원 편든다고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저하고 아무 관계 없으니까. 자, 2020년도에는 13개 유치원에 대해서 51건에 대한 어떤 지적을 해서 거의 다 뭐 경고 아니면 주의를 줬어요. 자, 이 부분에 보니까 아까 말했던 회계 부분, 예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처분 결과를 존중합니다. 네. 존중합니다. 네. 그러나 대부분이 경고와 주의에 그치고 있는데, 자, 1년 지나서 2021년에는 오니까 이게 뭐가 49개 유치원으로 이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나? 이 부분은요. 나오고 179건의 지적 건수가 이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것도 보니까 특별하게 뭐 회계 관련한 거 외에는 거의 다 경고주의 조치인데. 저희가 위원님 2020년도에는요 코로나 때문에 그 계획했던 종합감사를 다 실시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21년도로 넘어오는 바람에 21년도에 그때 또 코로나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21년도에는 저희가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했습니다. 해서 20년도에 못했던 부분이 21년도에 넘어오면서 숫자가 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지적 건수가 좀 많아졌습니다. 아니 내가 저기 코로나 방역 때문에 그 지도 점검이라 그럴까? 그 지도 점검이란 말도 쓰면 안 돼요. 그걸 코로나 때문에 그걸 뭐 연기했다는 건 내가 처음 듣네 또. 20년도에는요. 그 부의장님 저희가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 중, 고도 다 연기가 됐었습니다. 중간에 하다가 너무 심해지는 바람에 21년도로 다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올해는 이게 더 그런 논리라면은 올해도 어느 정도 맞춰져야 될 거 아닌가? 21개밖에 없죠. 어차피 그 점검 대상이 5년이면 5년 이렇게 정해져가 있죠. 네,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그 종합검사. 알기로는 그죠? 네. 5년마다. 네, 그럼 이런 수치가 그러면 이게는 22년도에는 아직까지 다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21년도에 좀 많고요. 22년도는 정상적으로 그래서 진행이 유일하게 됐습니다. 좀 많다는 이야기가 뭐 여러 가지 근거를 대시는데 이 지도 점검은 최소화해야 된다. 네. 최소화해야 된다.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그 일선의 그 학원 종사자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나가면 벌벌 떨어요. 이유도 모르고 감사 나왔다 그러면 이유도 모르고 벌벌 떱니다. 6급, 7급 우리 공무원들 나가시면은 아무튼 이런 지도 점검보다는 앞으로 계도가 중심이 되도록 하고 단 회계 관련한 부분, 부정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감사를 하셔야 된다. 네, 그런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네. 자 마지막으로 저는 마지막으로 할게요. 우리 정책관님, 제가 그 서면 질의를 통해서 2015년도에도 서면 내 교육위원장 할 때죠 했고 그다음에 올해도 했는데 서면 질문을 통해서 우리 그 교육지원청에 인사권이나 감사권을 좀 강화해 줬으면 좋겠다.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일선학교를 돌아보니까 우리 강북 교육장, 강남 교육장이 권한이 없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일선 학교에서 말을 듣지 않아요. 적어도 아무리 힘이 없어도 양대 지역청의 교육장입니다. 그러면 학교에 가면은 학교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일부분의 권한이라도 주어져야 마땅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2015년도에 질의를 하고 이번에 또 질의를 하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2015년도보다는 조금 그래도 뭔가 이야기가 실마리가 조금은 보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조직 분석 진단 영역이네요. 해서 반영을 좀 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그 정책관님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보면은 교육장의 의견을 듣고 그걸 반영한다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거죠. 교육장들이 그 누가 내 교육감님에게 이런 권한을 주세요 하고 누가 그런 이야기를 감히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정책관님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을
충분하게 예, 추가적인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최민경 의원님, 예. 예, 반갑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장님. 예, 추진단장 오래 박정훈. 쉬셨죠? 네, 감사합니다. 예, 질문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이 울산에는 언제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은 올해 추진이 됐고요. 그 전부터 사업은 계속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교육혁신과하고 전신에 2021년도 당초의 사업은 2020년도 7월 4일 날 그때 사업이 이제 공포가 됐고요. 그때부터 교육혁신과와 교육시설과에서 한 팀이 그 업무를 추진하다가 올 1월 1일자로 저희 추진단이 되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옛날 한 2003, 4년부터 이제 요런 학교 우리 추진되는 BTL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은 계속 되어 오다가 아마 유질 정책으로 인해서 아마 이게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문제가 좀 앞으로 일어나고 있는 게 제가 왜 이걸 언제 시행됐느냐고 물어보는가 하면은 이게 어떤 피드백이나 그런 결과물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예. 지금 그린스마트 학교가 2021년도에 몇 개입니까? 21년도 사업이 당초 1년도 8개에서 7개 사업이고요. 7개 사업이네요. 22년이 7개에서 8개 사업입니다. 8개 사업으로 예. 늘어났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학부모 의견 수렴은 어느 정도 반영을 합니까? 설계 부분에서. 설계 부분에서 학부모뿐만이 아니고요. 학생들, 지역 주민, 교직원들까지 의견은 다 수렴을 해서 그게 이제 저희들 사전 기획이라고 합니다. 사전 기획에서 충분한 의견을 받아서 몇 번 정도 학부모 의견 수렴하고 학생 의견을 수렴하는가요? 거기는 저희들 이제 사전 기획가 분들도 계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아마 저희들 학교 자체에서 하는 부분도 보통 2회 이상은 다 하고요. 저희들 지원청에서도 뭐 전문가 지원단이라든지 저희들 지원 체계가 구축이 돼 있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사전 기획이 이제 완성된 것들이 좀 있어서 네네. 질문을 드리는데 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생활하는 곳은 학생들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학생들하고 학부모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어머니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불만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방송을 통해서 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학부형 불만이 많고 그리고 이제 인조 잔디 사용하는 우리 모듈러 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린스마트 학교는 전부 뭐 여기 한 두 군데가 빠졌는데 모듈러 계통으로 다 갑니까? 전체 2021년, 22년 15개 사업 중에서요. 5개 학교 빼고 10개는 모듈러 교실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일반 학교하고 모듈러하고 네. 그 우리 단장님께서는 네.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의 교사하고 모듈러 교실하고 장단점은 다 있는데요. 모듈러 교실에 대한 그런 부분에 예전에 쓰던 저희들 컨테이너 교실하고는 지금 현재는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1년도에 교육부하고 소방청하고 조달청하고 협약된 게 있습니다. 그게 내진이라든지 단열, 방음 그런 부분이 충분히 확보가 돼 있어가지고 아마 그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아마 그런 부분은 충분히 지금 해소가 됐다고 저희들도 이야기할 수 이제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모듈러 공법 자체가 건물은 이제 주요 결격을 이제 딱 만드는 상태에서 네. 공장에서 이제 찍어 나오는 걸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시공 방식에서 이제 공사 기간은 이제 물론 줄어들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공사 금액이 또 비싸잖아요. 건물 비용 자체가 예. 그냥 하는 것보다는 시간 단축되는 데 반해서 좀 금액 자체가 공사비가 또 비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모듈러가 과연 그 실효성이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소방하고 조달청하고 뭐 이런 협약을 하고 다 의논을 해서 그런 안전 검사를 하긴 하겠지만 지금 어떤 피드백이 돌아오는 게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걱정이 많이 돼요. 일반 그 학교에서 하는 그런 것보다
이 모듈 정책으로 해서 하는 게 이 모듈러가 과연 이제 우수 뭐 이런 부분도 해결이 다 되는가, 그리고 운동장도 너무 침범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장단점을 예. 뭐 그동안 분석을 많이 해봤을 거니까 무조건 뭐 모듈러가 좋다면 저하고 이제 하루 종일 오늘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제일 그래도 전문가니까 장단점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이 그래도 낫다, 형편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일단은 저희들이 모듈러를 사용하는 게 뭐 물론 이제 장단점도 있겠지만은 그걸 지금 저희들이 쓸 수밖에 없는 이제 불가피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기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뭐 최소 6개월에서 많게는 36개월까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공사 과정에서 학생들의 학습권 자체가 보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고 뭐 졸업식으로 건물을 짓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 모듈러 교실 자체가 지금 원가 이제 그런 품질 자체가 향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애들 학습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 그리 판단이 됩니다. 이게 이제 기초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뭐 공사 기간이 이제 넓기 때문에 길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교육하는데 또 침범이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빨리 만들어서 한다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저는 걱정이 많아요. 이런 안전성 문제라든지 애들 또 환경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뭐 그런 부분에 저 걱정이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개축이나 이런 스마트 미래 학교를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25% 정도는 이 사업을 이제 BTL 사업으로 무조건 하기로 이렇게 교육청에서 배분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는 당초 교육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25%는 BTL로 하게끔 지침으로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BTL 사업 자체가 지금 한 20년 정도 우리가 임대비를 또 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일반 학교 같으면 우리가 주관적으로 움직이지만 그분들이 이제 어떤 회사 자체에서 그 사업자가 이제 모든 그 뭐 수리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어떤 책임 소재의 부분에서도 조금 걱정은 되거든요. 네. 예. 근데 이런 부분에 어떤 해결책은 방도가 있으신가요? 예, 아마 어제도 저희가 이제 교육시설과에 질의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 BTL 학교를 방문을 하시다 보면은 아마 관련 교장 선생님들이나 아마 관계자분들이 아마 불만을 좀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민자 사업을 하다 보니까 20년 동안 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가 돼도 즉각 개선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저희들이 많이 이야기를 듣고 저희들이 피드백을 한 게 올해 저희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에서 추진하는 BTL 사업은 어제 말씀하신 장기 수선 충당금 자체를 갖다 저희들이 적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학교 자기네들은 그 시설만 관리를 하면서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부분만 보수를 하는 거고요.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금 수선을 사업을 그러니까 하려고 이게 지금 이제 하고 업무 있습니다. 영역 담당에 네. 이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우리가 특약 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뭐 건물 청소 이런 부분 관리 부분이 있어서 네. 어떤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면 뭐 유리창이 뭐 깨지는 부분이나 뭐 조경 같은 거 뭐 이런 부분 관리 소홀해가지고 관리부실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이런 부분에 뭐 수리를 한다는 이런 부분도 전부 민간 사업에 이제 사업자의 허락을 받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도 막 발생할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가 필요하겠고 네. 1년에 그 4번 분기적으로 이제 평가를 물론 한다고는 하시지만 이게 그 평가를 하면서 우리가 그 이용 만족도가 높지 못한다면 이걸 우리가 평가 점수를 뭐 정해서 80점, 90점 정해놔서 거기에 되지 않으면 아까 특별선순 중단금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기준에 미달이 된다면 페널티를 우리가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임대 비용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협약이 다 되어 있고요. 그 관리 주체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유지 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평가도 있고 해서요. 거기서 저희들이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는 저희들 그 평가를 하는데 보면은 사업자들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확한 평가가 안 돼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네. 사업자를 배제시키고 실제로 학교 사용자 측하고 저희들이 들어가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마 기존하고는 좀 더 다른 BTL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제 BTL로 할 수 있는 게 한 어느 정도 학급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학교가? 저희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에서는요, 당초 3개 학교가 저희들이 되어 있었는데 예. 그 청량중학교 늘어나서 4개 학교를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게 계속 BTL 사업이 이제 최 의원님 하나둘씩 3분 예. 드릴게요. BTL 사업이 계속 움직이면 옛날에는 이 그 민간 투자 사업으로 업체가 많이 들어온 걸 알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경쟁자들이 그지는 없다고 봐요. 이 BTL 사업을 하면 그분들도 은행 대출을 내서 이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 건물의 그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은 부실이 될 확률도 있어요. 그죠? 이 짓는 부분에 대해서 부실이 있을 수도 있고 수지 타산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된다. 네. 여러 경쟁업체가 있으면 우리가 여러 군데의 어떤 견적을 보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우리 경기가 은행 대출 부분이 금리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런 수지 타산 부분 때문에 부실의 문제도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예. 그런 걱정이 안 되도록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피드백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 걱정과 그리고 모든 시민의 걱정을 모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결과분이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심도 있게 이야기는 하겠지만 이 부분을 앞으로 장래에 어떻게 되겠다는 정도까지도 우리 단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부실이나 그리고 또 주민들의 불만이 있고 주민들의 어떤 반영이 되지 않은 학생 학부모의 반영이 되지 않는 그런 설계로 인해서 불편한 걸 겪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어떤 소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 많았습니다. 변성영 의원님, 예,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정책관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울산시 교육청의 전체 업추비 관련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그 개별로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21년도 이렇게 쭉 한번 뽑아봤더니 17개 시도 기준으로 그래도 꽤 한 5년 정도, 한 중간 정도로 그죠? 뭐 한 8위, 7위, 9위 뭐 한 요 정도로 지금 전체 요거는 제가 그 계산을 어떻게 했냐면 전체 예산 대비 업추비 비율로 계산했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나오죠, 그죠? 전체 교육청 예산 대비. 그래가지고 뭐 한 중간 정도로 하다가 지금 한 21년도부터 지금 좀 상위권으로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저 이유를 제가 좀 여쭤봤더니 뭐 기타 그 뭐 학교 관리자 민족 리더십 함량 및 소통 뭐 교육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증가를 하였다. 요래 하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제가 쭉 보니까 일단 전체 예산이 우리하고 비슷한 데는 딱히 없는데 그나마 그 중에서 좀 찾자 그러면 21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보다 한 5천억 정도만은 저 대전, 광주 정도 저희보다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저희보다 작아요. 비율이 어느 정도 작냐? 한 3분의 2 수준입니다. 대전은 절반 수준이고 비율로 따져서요. 그렇고 그 다음에 저기 보자. 1등 요는 세종인데 요는 좀 특별한 것 같고 금액으로 한번 볼게요. 금액 비슷한 대로 금액 그 비슷한 데가 업추비로 해가지고 지금 뭐 딱히 비슷한 데를 정확한 데는 없지만 찾아보면 뭐 한 15억 정도 되는데 예, 여기는 어디냐면 부산이에요. 우리 이제 한 12억 정도 되고 이건 15억 정도 했을 때 한 3억 차이 나는데
부산에는 예산액이 우리 2배가 넘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 이 어떤 사업이 좀 늘었다 해가지고 하기에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거 봐주고요. 이게 업추비가 지금 우리가 책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업무 추진비는 그 지침상으로 예산 규모의 한 0.12% 정도 이렇게 지금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 예산 규모 0.12% 네. 안으로 네. 그게 어떤 뭐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겁니까? 이거는 이제 그 교육부 지침입니다. 교육부 지침에 네. 0.12% 안으로 돼 있는데 제가 대충 이렇게 퍼센트를 17개 시도를 뽑아 보니 가장 많은 데가 0.84 정도 돼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한 0.6 정도 되는데 0.84 되는 데가 한 군데, 두 군데. 그죠? 0.084. 그러니까 0.084, 네. 두 군데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타 시도에 우리보다 예산이 충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업추비 관련해서는 지금 이렇게 비율이 작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업추비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 여건이라든지 생활에 대해서 쓰는 비용이 더 많을 것이다. 우리 교육 아니면 또 복지를 위해 쓰는 돈이 더 많을 것이다. 그 실제로 업추비 관련해서는 좀 우리가 기존에 참 잘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그래도 중간 정도 잘 하고 오시다가 지금 갑자기 늘은 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봐지고요. 지금 뭐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죠? 지금 제가 뭐 좀 자료를 교육청에 각 찾아보고 있는데 지금 아직 결산이 다 안 된 거라 가지고 아마 조금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요 21년도 하고 요 저 한 최소한 17년도부터 해가지고 그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타 시도 17개 시도 해가지고 예산 대비 우리 전체 업추비 비율 해서 뭐 21년, 22년도까지 해서 좀 자료를 주시고 요거 관련해서 내년 우리 본 예산 편성할 때 그 전에 좀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알겠습니다. 네. 그러고 우리 저 협력관 네, 맨 앞이다. 그죠? 29페이지에 보면 저 지자체 등 외부 기관과의 교육 협력 사업 추진 현황 해가지고 최근 예. 3년간 꽤 많습니다. 그죠? 좀 예. 요거 협력관님 계시는 동안 다 하신 거죠? 그렇죠. 그죠? 예. 근데 제가 쭉 보니까 해당 기관이 있어요. 예. 부서, 혁신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미래교육과, 뭐 쭉 예술, 건강과, 민주, 시민교육과, 쭉 안전총괄과, 지정복지과 있는데 이거 그러면은 이게 저 교육협력 담당관님 여기 사업 추진 현황이 올라왔으면 요 과에서는 뭐 일을 안 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는 이게 겁니까? 지금 저희들 부서가 네. 보니 치안만 합니다. 치안만. 시험만 하신다고? 예, 예. 하고 실제로 저 사업 집행은 또 각 부서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아까 그 예. 우리 MOU 사업이나 이런 거 관련도 부서에서 지금 추진은 다 예, 예. 한 거고, 예, 저희들 각과에서 진행을 다 한 거고, 저희들 치안만 하죠. 협력 담당관님은 취합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하시고, 예. 그 제가 조금 그 하는 게 그러면 교육감님도 계시고 부교감도 계시고 협력 담당관님도 계시고 그럼 과장님도 계시고 뭐 그럼 과에서는 되게 그 눈치 볼 때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를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저희는 그냥 이 MOU를 갖다가 이게 그 계속 누적해서 관리해야 될 특정 부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록물에 관리한 부분이 있고 그걸 받아서 저희들이 서면을 관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MOU 체결에서부터
그다음에 거기에서 개입을 안 합니다. 또 저희 부서와 관련된 것만 하고 저희들은 뭐 그 교육행정협의회 시하고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업무는 과에서 개별로 하고 독자적으로 하고 그죠? 그렇습니다. 협력 담당관은 일단 뭐 일절 관리 안 하고 예, 결과에 대해서 취합만 하시고 예, 관리하고 협력 담당관 자체적으로 한 거는 교육행정협의회입니다. 두 개. 교육행정협의회 시하고 교육행정협의회 예, 그것만 예, 단독으로 그리고 이제 협력 담당관님이 직접 예, 직접 하고 또 사안에 따라서 예.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관 주로 저희들은 지자체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하고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같이 진행합니다. 내용 생산은 관련 부서에서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또 항상 어디 가고 이럴 때마다 우리 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관님이 항상 또 함께 하시기에 예, 그것도 뭐 또 제가 이렇게 또 옆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또 다른 과장님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뭐 장들이 계신데 그보다 조금 우위에 계신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좀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처럼 좀 보이시고 그런 것도 있고 이래서 참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 지금 제가 여쭤본 게 그 과마다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성과가 있는데 우리 협력 담당관에서 올라와서 이게 과에서 이게 뭐 다 과장님도 계시고 급이 맞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좀 이렇게 능력이 부족해가 우리 협력 담당관님이 따로 다 케어를 해가 이래 자료를 올라왔는 건지 뭐 그게 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뭐 다른 과들하고 별 문제 없죠? 예, 문제 없고요. 저희들 의회 현장 방문할 때 수행을 하는 거는 저희들 업무 자체가 의회 지원 활동이 돼서 그래서 의원님들 가시면은 저희들이 같이 가서 안내도 하고 좀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꼭 이제 그렇게 지금 하시는 그 개별적으로 하시는 역할이 저희 의회 담당 그런 거 하시고 그 지자체 관련 협의하시고 그럼 뭐 취합하시고 그죠? 그래 보면 별로 하시는 거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도 바쁩니다. 바쁜데 많이 바쁜데. 제가 봤을 때 바쁘기는 정말 바쁘시더라고요. 예, 바쁜데. 그래서 제가 바쁘신데 뭐 어디 가도 다 보이시고 바쁘신데 예, 또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예. 확인차 한번 말씀드렸고 뭐 그렇게 다 과별로 이렇게 하시는 만큼 뭐 우리 각 과에 계신 분들 다 존중해 주시는가 싶어가지고 예, 혹시 또 뭐 이래 입대고 이래 하시는 거 싶어서 제가 뭐 잘 돌아가는 우리 교육청의 조직 문화를 저는 선호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 오늘 점심 먹고 바로 이 소개를 하다 보니까 조금 좀 마음이 좀 풀려지는 느낌이고 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조금 휴식을 취하고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대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또 시상도 하고 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3분만 하고 가라 해서 3분만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정의감이 조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거는 사실 계급 사회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전반적인 상황을 잘 파악해서 해주시고 아무튼 통 크게 답변서에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사권이나 감사권, 그다음에 재정적인 부분에 일부라도 그런 권한을 주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어떤 정책 수립을 굉장히 많이 가져와서 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알다시피 보도 자료를 내 가지고
물론 우리하고는 사정이 많이 다른 것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기존의 틀을 깨고 교육자치 문을 열겠다 해서 쉽게 말하면은 교육장에게 어떤 권한을 대폭 이양을 지금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제가 2005년도부터 주장해온 그런 그 지원청의 교육장들에게 그런 권한이 좀 강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중간에 어떤 그 지원청의 역할로 해서 일선의 학교와의 어떤 그런 물론 권한에 해서 그걸 갖다 남용하면 안 되겠지만은 적절한 권한이 주어질 때 사실 더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강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정확하게 2분밖에 안 썼네요. 예, 예, 우리 강대님 고맙습니다. 저 다음에 저 질의 순서가 어떻게 되죠? 예, 우리 안대웅님, 예. 예,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린 스마트 단장님, 예, 예, 우리 박종원입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설계 공모 방식이 일반 공모와 제한 공모 방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공공건축 사업 계획 사전 검토를 받은 그린 스마트 학교 설계 경영은 사용자의 참여 확대라는 부분에서 그 제한 공모 방식으로 많이 하고 있는 추세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살펴보니까 유일하게 청량초등학교만 일반 공모 방식으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유일하게 청량초등학교만 그렇게 선정한 이유가 있나요? 예, 안대령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까 질의하신 것처럼 다 제한 공모를 하고 있었는데요. 청량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 7월부터 사전 기획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전 기획 단계에서 보니까 청량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1단계가 옆에 신간동 쪽에 급식소 증축이 있었고요. 남간동 쪽에 기부 체납 공사, 개축 공사가 있었고, 본관동은 저희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있었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그게 한 4년에 걸쳐서 공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또 동선도 분리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다시 협의한 결과 이걸 좀 집약적으로 교사 배치를 다시 좀 배치를 하자. 그런 저희들 이제 결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또 이 사업이 좀 비중을 생각을 하니까 일반 공모로 가는 게 좀 더 사업 추진에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청량초등학교만 유일하게 저희들이 일반 공모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판단에 의해서 어차피 일반 공모와 제한 공모의 방식을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유일하게 청량초등학교만 일반 공모 방식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네. 주위에서는 의구심을 많이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네. 우리 교육청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에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 의구심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공모 자체가 좀 더 공정하게 진행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단장님 생각이실 거고요. 네. 예, 그리고 개축 또는 리모델링 사업 기간 동안에 우리가 모듈러 교실을 임차해서 사용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모듈러 우리 교실 사용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든 시설이 파손이 된다든가, 네네네.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이유로 훼손 시에 반납할 때 어떤 조건들이 붙나요?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임대 기간이 보통 1년입니다. 1년 중간에 시설이 파손이 된다든지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마 그 사업 임대하신 그 업체에서 다 임대해준 업체에서. 예. 네. 그리고 그 1년 임대 기간 중에서 크게 이제 파손되는 부분도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단지 이제 화재라든지 아마 안전 사고의 우려가 좀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안전총괄과에서 아마 단체 보험을 들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해당 업체 보험은 어디에 들고 있나요? 해당 업체에서는 저희들도 지금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예. 시설 안전원하고 타시도 교육청에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해당 업체에서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는 없고요. 보통 교육청에서 그 보험에 다 가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학교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구상건이라 그런 부분보다는 그 시설에 대해서 그 시설에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아마 그 임대 기간 안에서는 그 업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구상건을 요청할 수가 있죠.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 감사관님, 예, 오신 지 이제 한 달 좀 지나서 행감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자료를 제가 보면 이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면 울산에 3년간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 성범죄에 연루돼서 사법기관 조서와 울산시 교육청이 징계를 받아서 받은 교사가 한 30명이 된다고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2020년 1월부터 해서 올해 9월까지 169명이 사법기관에서 각종 범죄로 조사를 받았고 그중에 61명은 혐의가 없거나 증거 불충분이고 108명은 중징계와 경징계를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경징계 받은 사람은 한 28%, 108명 중 28%인 30명이 아동복지법과 성폭력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그래요.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 특히 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성폭력에 대한 부분들,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뭐 이런 징계가 강화돼야 된다는 부분보다는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마련되는 게 더 크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게 징계를 자체 징계를 하잖아요. 네. 그거는 우리 법원의 어떤 그 판단이 재판부의 판단이 내려왔을 때 징계를 하는가요? 저희가 그 대부분은 사법기관에서 통보가 오면 우리가 그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 규정의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서 매칭을 해서 저희가 징계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저희한테 먼저 신고가 들어왔거나 저희가 사안 감사로 진행 중인 것이 있다면 사법기관에 통보 전에 저희가 징계를 하기도 합니다. 사법기관의 징계가 내려지기 전에 자체 징계를 하는 경우도 네. 있네요. 그러면 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제 사법기관에 통보가 오기 전에 이제 민원 혹시나 학부모가 사법기관에도 신고를 하고 우리 교육청에도 민원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언론에 먼저 또 보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먼저 감사에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언론 기사를 한번 보니까 경남의 한 초등학교 A 교사가 올해 2차례나 직위해제를 당했고 그 이유가 5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이유였답니다. 근데 결국은 무혐의예요. 2번 다 무혐의로 풀려났어요. 만약에 우리가 자체 징계를 어떤 그 근거에 없이 했을 경우에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다행히도 이제 저희가 사안 감사로 먼저 징계를 했던 건은 다 사법기관에서 그러니까 네네. 뭐 그런 부분들을 네. 떠나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혐의가 없거나 내사 종결이 된 건도 저희가 거의 징계는 하지 않지만 때로는 그러니까 혐의 부분이 저희가 판단해서 보인다면 징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징계를 내렸을 경우에 네. 혐의가 없거나 아니면 뭐 혐의가 없다는 게 죄가 없다는 거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또 감사관에서 내렸던 징계에 대한 피해 회복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돼 있나요? 저희가 먼저 징계를 내린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둘 다요. 예, 둘 다요. 먼저 징계를 내렸을 경우나 아니면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징계를 내렸지만 다시 항소를 하든 뭐 했을 때 혐의가 없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나왔을 경우에 네. 피해자 회복에 대한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돼 있냐 이거죠. 저희가 재심이 저희가 그 부분은 이제 없죠.
아니, 그거 없는 거예요. 뭐 생각하지 말고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과치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기사에도 나와 있지만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을 저질러도 어린 나이에 있는 학생이라서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끼고 자살의 충동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경우에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해에 비롯된 부분이든 아니면 재판 결과가 무혐의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마녀사냥을 당해서 특히 뭐 우리 동료 사이에서는 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징계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징계를 내렸을 경우에도 피해자에 대한 그런 어떤 그 회복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좀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 보면요, 또 우리 자료에 보면 2021년 1월 15일 날 강제추행으로 불구속 구공판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인 사건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어디 말씀 몇 번? 452페이지입니다. 61번. 저희가 지금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에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1년씩이나 끌고 있는데 1년 넘었네요, 그죠? 아직도 재판 결과가 안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수사 결과가 아직 저희한테 통보가 안 돼가지고요. 네. 올해도 진행 중인 사건이 있네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이것도 아직 결과가 안 나왔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강제추행이야 학생들을 강제추행했다고는 안 나와 있지만 그래도 이런 강제추행을 한 혐의가 있고 아직 그 재판에 회부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학생들과의.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 혐의가 없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피해 회복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됨이 분명하고요.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요. 네. 공무원분들 검토한다면 안 한다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네, 네. 그 검토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게 어떤 지금 저희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 어떤 건인지 아마 우리가 어떻게 지금 처리를 진행 중인지 이게 사건이 많다 보니까 제가 개별 사건으로는 아직 검토를 못했고요. 개별 사건으로. 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징계 결과 견책, 정직 1개월 등등 쭉 나와요. 아동복지법 위반, 품위 유지 위반, 성희롱, 교사분들도 그렇고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래 돼가지고 이제 인사처리 결과를 보면 전보 조치가 돼요. 그죠? 네. 전보 조치 후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나요? 저희가 이제 징계 의결을 해서 징계가 내려지면 전보만 보내면 끝인가요? 그 이후의 상황은 이제 해당 과에서 그러니까 관리를 그 하기 부분까지도 때문에 우리 감사관에서 네. 징계만 내리는 게 아니라 네네.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감사관의 역할이 징계만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사정보 조치만 하고 나서 그만인 경우가 아마 태반일 거예요. 그리고 그래 되고 나서도 2차 피해 등 아니면 재발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현실인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아까 감사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당 과하고 같이 신중히 엄격하게 엄중히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특히 보면 이게 정서학대로 견책받은 분도 있어요. 저는 폭행보다 정서학대가 더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정말 확실하게 결국 또 다 학교로 돌아가잖아요. 예? 견책이나 정직 1개월이나 2개월이나 3개월이나 상관없이 다 학교로 돌아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요. 그런 관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동보호 사건 송치 이거는 사안에 따라서 좀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개인이 구호 조치를 안 하거나 뭐 이러면 이게 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적절하게 조치를 했다면 죄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부분 아닌가요? 아동 학대나 이런 사건들은 대부분 이제 그 아니 아동 보호 사건 송치는 네네. 검사나 재판부가 판단을 했을 때 요거는 좀 경미하거나 뭐 네, 이러면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넘기잖아요. 네네. 그랬을 경우에 사안에 따라서 억울한 부분도 생길 수가 있을 수 있죠.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억울한 부분이 생겼다고 보고 또 그 어찌 되었든 아동보호 사건으로 신고가 돼서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인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학교 모두를 관장하는 우리 교육청 감사관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미하더라도 주의 조치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3분만 더 드릴게요. 예, 정리할 겁니다. 이제.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부분들 중에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조치 결과를 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선시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확실하게 어떤 혐의가 있으면 분리 조치를 하되 네. 그 결과에 따라서 죄값을 달겨받던 아니면 죄가 없으면 피해 회복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서 그 억울한 부분을 만져달라는 부분입니다. 네, 네. 그건 뭐 감사관님하고 우리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챙겨보자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아까 검토하신다 하니까 검토하시고 나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진행 중 사건 말씀하신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니요 그거 말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검토하신다며요. 네네. 예, 피해 회복에 대한 정책, 지원 정책을 검토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저기 위원님 한 말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현재 교원 치유센터라고 해서 이런 아까 말씀하신 이제 회복 지원이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네. 감사관이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고 네네. 그런 부분 말고 거기에 다닌다고 해서 내가 입었던 피해 이런 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감사관님이면 회복되겠어요? 안 되죠.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료들은 뭐 그럴 수 있다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마녀사냥처럼 아이들한테 삽시간이 퍼져버리면 그 교사는 교사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죠. 뭐 치유센터는 뭐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건 우리가 그냥 제도적 장치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 이상을 원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또 다른 말씀하시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관님. 네네. 아까 우리 안대영 존경하는 안대영 의원께서 이야기했던 그 피해 네네. 당한 그 교사에 대한 명예 회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서 서면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성경 의원께서 다른 시상대에도 가시고 오셨는데 혹시 오늘 감사하면서 느꼈던 이야기도 좋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한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김경희 감사관님. 네. 저번에 처음 오셔가지고 제가 어디 사냐고 물으니까 그죠? 네. 이제 울산이 아닌 다른 곳에 대전 사신다 그랬습니까? 저 사는 곳은 세종입니다. 세종. 네, 네. 그래서 울산 내려오실 생각이 없으냐 하니까 울산이라는 도시에 살고 싶다. 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네네. 권익위에 계셨으니까 네. 우리 청렴도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제 저한테는 큰 숙제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계속 2등급을 받다가 지난 21년도에 3등급을 받았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많은 정책을 청렴도에 관해서는 많은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꾸준히 하고 있고 어찌되었든 청렴도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타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이야기를 하시니까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잘 알고 계시니까 이거는 내부 문제입니다. 내부 청렴도가 엄청나게 늘어갔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니까 아마적으로 이래저런 생각들을 많이 있으니까 아마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서 있어.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아까 우리 천미경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부분이 생각나서 저도 이거 행복쌤 이걸 봤었거든요. 봤는데 일단 CCTV가 있어요. 근데 그게 등록된 정보가 많아서 표시가 안 된대요. 근데 공공 와이파이는 또 쭉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 부분 좀 수정해 주시고 접속 누계로만 우리가 실적을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 상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카톡도 있고 전화도 있고 정말 실적을 우리가 판단할 거면 그런 상담을 했던 처리에 대한 결과 뭐 이런 부분들로 판단해야 되는 게 옳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접속 누계로만 뭐 하지 마시고 또 만족도 조사뿐만이 아니라 이런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반영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정책관님 살펴봐 주십시오. 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죠? 예, 없으면 질의 답변 모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우리 공무원 여러분도 그동안 자료 작성과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노키 교육관님 그리고 수강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업무 추진 시 많은 반영될 수 있도록 꼭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는 11월 14일 월요일 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계속해서 강북, 강남 교육지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